해보죠. 오늘 할 이야기는 이거 문장 삽입. 근데 오늘은 두 가지를 할게요. 문장 삽입 부분이랑 그리고 순서 정하는 거랑 두 개. 왜냐하면 두 가지는 사실은 이제 좀 묶여 있죠. 대동소이해요. 문제 푸는 방법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거를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과제는 꾸준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웃긴 게 그거라니까. 과제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꾸준하게 안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않잖아. 그리고 하필이면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 있어서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지? 그러다가 이제 할 게 너무 많아지면 과학학원 가고 뭐 그런 거죠. 갑자기 과학이 막 사랑스러워지고 막,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뭐 그렇게 순서가 좀 이상해지니까, 그지? 영진아, 출석 부른 건 아니니까 뭐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자, 과제를 좀 충실하게 하시라. 에이, 정진아, 그지? 그러다가 안 푼 문제 수대로 맞으면 어떡하려 그래? 죽을 수도 있겠는데? 자, 봅시다. 문장 삽입이랑 순서 배열은 네 문제, 총 네 문제 출제가 되고, 네 문제니까 보통 요거 배점이 되는 걸 보자면 10점 정도 되는 거죠. 오케이? 3점짜리가 섞여 있을 거니까 10점 정도 배점이 되는 거면 등급 하나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꽤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다. 그 연습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는 논리력이 많이 필요했죠. 추론 능력.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되는 부분도 있고 말바꿈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이런 의미야. 여기서 비둘기가 이거야. 여기서는 호랑이가 이런 의미야. 뭐 이런 식으로 의미하는 바들, 상징하는 바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됐던 그런 부분이라면, 문장 삽입이랑 글의 흐름, 이제 글의 순서 정하기 유형 같은 경우는 그런 추론 능력이라기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단서를 찾아라. 그러니까 얘가 왜 여기에 들어가야만 하는지, 그건 얘 A는 B보다 왜 앞에 나오는지 또는 왜 뒤에 나오는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사고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추론 능력보다는 논리적인 사고, 이게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거 먼저.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해석을 해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 대충 이제 이렇게도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방법이냐면, 생각해봐라. 우리가 글 하나를 봤을 때 이 글 하나에 문장이 한 7개에서 평균적으로 7개에서 한 8개 정도, 이 정도의 문장이 들어간다고 쳤을 때 이 문장들을 무작위로 읽어도 어느 정도는 말이 되죠. 어느 정도는 내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7문장, 8문장을, 우리 이런 거잖아.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빈칸이 맨 앞에 나오면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빈칸 추론도 우리가 빈칸이 중간에 나오면 글을 어떻게 읽었냐면, 읽고 나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될 것 같네. 위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심지어는 위로 가다가 한 중간 정도까지 갔는데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건너뛰어서 첫 문장으로 이렇게 가라 그랬잖아. 기억나세요? 그러면 내가 읽으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글을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셔플링해서 읽는 거잖아.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읽더라도 알겠잖아, 뭔 얘기인지. 왜냐하면 되게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글 안에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딴 얘기했다가 이런 얘기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 글이 어디서, 그건 글이 아니라 쓰레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글은 딱 한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 해석을 해서 이것도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해석은 위험하다. 그건 좋지 않다. 오케이?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얘가 여기, 저것 때문에 쟤는 저기, 이렇게 들어가는 단서들을 찾으셔라. 오늘 우리가 순서를 정하는 거랑 문장 삽입이랑 같이 한다 그랬는데 기본 논리가 똑같아요. 기본 논리는 이거지. 하나의 글이 있어.
이 하나의 글을 4등분을 하는 거지. 글을 4등분을 해. 4등분을 한 다음에 이거 순서를 정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순서를 정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그냥 있는 거죠. 안녕. 쟤는 그냥 있는 거니까 쟤는 그냥 둔 상태에서 여기 얘는 그냥 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A를 보니까 A의 앞부분에 연두색이 묻어 있는 거지. 그리고 중간에는 주황색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B의 뒷부분을 보니까 B의 맨 마지막 부분이 연두색이 묻어 있고, 오케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C의 앞부분에는 연두색이 묻어 있다는 거지. 아, 주황색이. 생명이야. 주황색이 묻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의 첫 부분과 얘의 마지막 부분이 얼개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얘 여기와 얘 여기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얼마나 훌륭하게 얼개를 맞출 수 있는가. 이 연두색이 그 연두색이고 이 주황색이 저 주황색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훌륭하게 찾아낼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글의 순서를 정하는 건. 근데 재밌는 건 글의 위치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여기에 있단 말이야. 얘는 여기 어딘가에서 빼왔어. 어딘가에서 빼왔는데 얘를 곰곰이 보니까 이 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단서가 있더라. 그럼 우리가 찾아내는 부분은 뭐야? 연두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는 그 어딘가. 그 어딘가를 찾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요 사이 어딘가에서 얘를 쏙 넣었을 때 퍼즐이 딱 들어맞더라. 요걸 찾자는 거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쉬운 얘기죠.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논리, 문제를 풀어간 논리를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45문제를 70분 동안 미친 듯이 집중해가지고 막 풀다가 이 유형을 만나자마자 이재영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고 회로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될 거냐. 그렇게 훈련이 돼 있냐.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대부분 되게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것들 하나도 안 배우고 그냥 문제를 푸는 아이들 보면 모든 질문을 다 읽어. 이 시험지 안에 있는 모든 질문을 내가 다 읽으리라. 박지성이 그라운드 뛰는 것 마냥 모든 땅을 다 밟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글을 읽단 말이야. 그럼 뭐더러? 그러니까 뭐더러 그러냐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매번 말하잖아. 수능 영어는 너희들한테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걸 궁금해하는 시험이 아니야. 시험 자체가. 수능은 얼마나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 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얼마나 빠르게야. 얼마나 빠르게. 왜냐하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숙련돼 있다는 거야. 숙련돼 있으려면 뭐 해야 돼?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야. 연습도 많이 했다는 뜻이고. 결국 수능 영어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평소에 열심히 많이 했어? 이거야. 왜냐하면 이 설명 한번 딱 듣고 나서 너희가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을 다 맞출 것 같아? 아니야. 설명 한 번 듣고 다 맞춰지진 않아.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금씩 달라지는, 미세하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 연습이 되게 많이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배웠다 하더라도 그걸 적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수능이 시간을 좀 짧게 생각해봐. 70분 동안 5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리스닝을 뺀다고 치면 리딩 같은 경우에 28문제, 25개의 지문을 50분에 푼단 말이야. 25개의 지문을 50분에. 그럼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한 지문에 2분이 걸린다는 거야. 근데 장문도 있고 마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감안하자면 2분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럼 사실은 이 정도의 지문의 길이를 2분 안에 해결한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 그게 가능하려면 충실하게 시간 투자를 했는가?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 있더라도 기술적으로 빨리빨리 넘겨줄 수 있어야 되고 빨리 막 참고 가야 되고 이런 숙련된 기술이 있는가? 그런 면에서 보자면 수능에서 추구하는 바랑 되게 잘 맞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평소에 공부 많이 했어?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요. 이야기가 좀 퍼져나갔는데 이 설명을 듣고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도 사실은 듣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정답이 나오네. 수준에서 멈춰서 버리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충분히 충실하게 연습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좀만 더. 이런 기본 논리는 이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냐면 글의 순서와 위치를 정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 아까 내가 이제 철저하게 단서를 찾아야 돼 라고 했는데 그런 단서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내가 알아두면 좋겠는 단서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몇 개 적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너희가 여태까지 그 영어를 공부해온 순서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언제부터 시작해요? 일단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에 가죠. 일단 영어 유치원이 더럽게 비싸요. 영어 유치원 한 달에 100만 원 하던데 장난 아니야. 너희들 학원비보다 비싸. 영어 유치원이. 아 그래요? 매달 내진 않잖아요. 매달 100만 원 내요? 아니지, 3달에. 역시 서울의 이튼스쿨답게, 그죠? 동대문구의 이튼스쿨답게, 그죠? 한 달에 100만 원씩. 한국의 이튼스쿨. 왜냐면 영어 유치원에 가요. 영어 유치원에 가서 막 쿵짝쿵짝 뭘 해. 원어민이랑 뭐 대화하고 뭐 하이 헬로우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초등학생이 되는 순간 어디 가냐면 리딩 클럽에 가죠. 리딩 클럽이라고 해서 가가지고 그냥 책 읽는 거야. 거기 책 읽으러 가면 곰돌이 푸랑 피글렛이랑 꿀 퍼먹고 뭐 이런 걸 영어로 해요. 영어로 꿀을 퍼먹어 막 꿀 퍼먹고 막 가끔 뭐 티거 나타나고 막 이런 거 해. 막 이런 얘기를 막 읽어. 근데 이제 쭉 한 초등학교 4학년 뭔가 여러 가지 말이 들려 주변에. 어떤 말이 들리냐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내 아이보다 나이가 많은 너희 정도 나이 된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정도 된 주변의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의 실패담을 듣죠. 그럼 뭐냐면 너 그때 이걸 했어야 돼. 우리 애는 이래서 망했어. 이런 얘기를 들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기감이 조성이 되고 얘를 이제 멱살 쥐어다가 어학원에 쳐넣죠. 어학원에 쳐넣으면 여태까지 곰돌이 푸가 꿀을 퍼먹던 얘기를 듣던 이 아이가 갑자기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분해야 되는 이런 놀라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 그럼 이 아이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뭐야? 곰돌이 푸는 어디 갔어? 굉장히 당황스러워. 단어 시험이라는 걸 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영어는 내 것이 아닌가 봐가 시작되죠, 이제. 단어 시험 막 봐.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부모가. 선택을 해서, 내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아직 이제 이런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분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 이 아이가 영어가 더럽게 싫어서 봤더니, 두 자릿수 덧셈과 뺄셈을 하고 있어. 이걸 하면서 부모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지. 이 아이는 영재고에 가야 되는 거다.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KM을 준비해야 되며 이 아이는 수학이야. 우리 아이는 이과야. 이래가지고 이제 특히 남학생들이 많으니까 이과야. 그래가지고 막 수학을 뒤지게 하면서 영어는 잠깐 내려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어디 갈 거니까? 영재고에 갈 거니까. 영어는 불필요한 거지. 영어는 버려. 그런데 막 가다가 부모가 중3 2학기 때 깨닫게 돼. 아니구나. 이 아이가 거기 가지 못한다. 라는 걸 그때 깨달아. 중3 2학기에. 그때 깨닫고, 왜냐면 이제 원소가 안 써져. 원소를 쓸 수가 없어. 그냥 그때 알게 되지. 아니구나. 그때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중3 2학기 때 영어 공부를 시작해. 딱 요맘때. 곧 그런 아이들이 나올 거야. 중3 애들 중에. 그때 영어 공부를 시작하니까 사실은 늦었지. 이미 많이. 왜냐면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를 한 거는 곰돌이 푸가 꿀을 퍼먹던 그거밖에 없었거든.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곰돌이 푸가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꿀을 퍼먹는 거지, 이제. 당황스럽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온 아이들이 독해를 하는 거나 해석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그 곰이 등장하고 얘는 꿀을 좋아하는 애야. 여기까지. 옆에 피글렛이 나오긴 한데 그 새끼는 뭐 몰라. 뭐 그런 애가 있나 보지 뭐. 이 정도. 곰이 꿀을 퍼먹고 곰은 꿀을 좋아해. 여기까지. 근데 이제 그 꿀이 어디서 나온 건데 디테일을 물어보거나 그 꿀을 어떻게 먹는데 몰라. 그거는 그냥 곰이 꿀을 먹었어.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략적인 흐름만 잡는 거야. 그냥. 이런 얘기지.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근데 그 정도 수준의 독해력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봐. 그러면 몇 점 정도가 나오면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까지 잘 나오면 80점대 초반까지 나와. 그럼 아이들은 착각을 하지. 어이씨, 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2등급이야. 영어는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추지. 단어는 더 이상 외우지 않는 거지. 학교 내신 볼 때만 살짝. 왜냐면 이제 학원에서 이재원 같은 애들이 지랄하니까 아이 새끼 내가 얘따 내가 한번 외워줄게 뭐 이런 정도. 그지? 단어 시험 너무 많아. 시험 볼 게 너무 많아. 그럼 이제 과학학원을 가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놀라운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것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거나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나 지문들을 읽다가 그러한 방법들이 통할 거냐. 거기서부터 멈춰서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기본이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읽은 거야. 해석도 정확하지 않고 그냥 대충의 단어, 열거되어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런 얘기일 거야 하고 어떤 부분은 제해도 되는지 어떤 부분 조금 강조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약 조절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읽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막 읽다가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반가워. 꿀이다. 허니. 그냥 반가워. 곰도 있어. 막 이런 정도 수준으로 멈추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3학년이 되니까 너희가 전부 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아서 오늘 이제 99일이 됐죠. 이 두 자릿수야 이제. 오늘이 99일이야. 두 자릿수야, 두 자릿수. 이 두 자릿수의 날짜가 지나면 너희가 다음 타자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너희가 힘써야 되는 건 무엇이냐? 사실은 어느 한 가지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난 단어가 약하니까 단어만 열심히 외우면 되겠지? 아니야. 나는 문장 분석이나 구조 분석이 약하니까 문장 분석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야. 그럼 문제풀이만 다 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럼 꾸준하게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를 다 해야 되고 심지어는 리스닝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전 영역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해야 돼. 전 영역에 대해서. 그런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고등학교 3학년 올 겨울이야.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끝난 다음 올 겨울을 맞이하면서의 영어는 어떤 정도 태도여야 되냐? 문제풀이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때 가서 야 빈칸은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늦는 거야.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숙련도가 필요해. 숙련도가. 오케이? 아주 많은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니 그때 가서 문제풀이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안 된다. 그러니 우리 요 수업, 요 수능과 관련되는 수업은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서 요건 이제 마무리가 된단 말이야.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이후의 일정들은 뭐 논의 중이야. 어떻게 할지. 개강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건 논의 중인데. 어쨌거나 1차적으로 요 여름방학 특강이 끝날 때쯤에는 머릿속에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 주제는 이렇게 풀라고 했었어. 요지는 이렇게. 순서 배열은 이렇게. 빈칸은 이렇게 풀라고 했었어. 에 대한 문제풀이 방법들이 자기 몸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체득까지 하면 좋고 내 몸에 아예 인이 박혀 있으면 참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이건 이렇게 접근하라고 했어 까지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3이 돼서 그걸 숙련시키는 계속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은 문장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은 체크해서 자기만의 단어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1년의 과정들이 아주 이제 리드미컬하게 쭉쭉쭉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영어랑 관련되는 수능 준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돼야 돼.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이번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에 문제풀이 이 유형은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다는 없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를 좀 습득하셔라.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 사실은 빈칸 추론이나 주제나 요지나 제목은 영어 능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 사실은. 문장을 해석하고 무슨 말이지 요약 정리하고 이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얘네들 문장 삽입이나 순서는 그런 영어적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서를 잘 찾아낼 것이냐. 기술적인 측면 이게 조금 더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어떤 기술이 도대체 필요한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좀 하겠다. 그걸 이제 6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자고. 너희가 여태까지 영어를 배우면서 그
곰돌이 푸우가 꿀 퍼먹던 그거 말고 그건 좀 빼고 영어라고 하는 과목 이제 문법적인 지식이건 어떤 것이건 영어를 배우면서 순서대로 등장하는 것들 순서대로 등장해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지.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주어 동사 그죠? 주어 동사. 근데 주어 동사는 한 문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글의 순서나 글의 위치 그러니까 한 문장 단위로 보는 거니까 주어 동사는 사실은 이제 문장 안에서의 어순이니까 그건 빼고 문장 단위에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 단위에서 순서가 정해지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연결어야. 연결어라는 게 뭐냐? 우리 연결어 문제 풀이했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however다. however는 어디겠어?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서로 정반대가 된 그 지점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연결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만약에 however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b가 마이너스라면 정반대가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 글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B가 먼저 나오고 A가 뒤에 가야겠지. 이해되세요? 연결어가 여기 달렸으니까. 이해되세요? 혹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A에서 플러스 also 플러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B가 먼저 나오고 A가 뒤에 나와야겠죠. 이해되세요? 왜? 연결어가 여기 있잖아. 됐죠? 그러니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연결어가 달려있는 쪽이 뒤쪽으로 가야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다라는 거지. 이 연결어로 인해서. 그것이 뭐 예시가 됐건, 인과관계가 됐건, 첨가가 됐건, 역접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연결어로 인해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순서가 정해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라. 오케이? 또 뭐 있을까? 순서가 정해지는 거? 순서가 정해지는 거. 아, 그렇지. 뭐? 대명사가 있다는 거죠. 대명사.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딱 정해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명사를 썼을 때 그 대자가, 정우 그 대자가 큰 대잖아. 커다란 명사. 막 지구 대명사, 막 이런, 그죠? 그 대명사의 대자가 무슨 대자야? 대신할 대자라는 것이. 그럼 대명사라고 하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선의사, 명사가 있어야 된다. 먼저 간 놈, 선행, 먼저 간 놈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대명사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선행사가.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선행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얘인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뭐 대명사가 있고 여기 명사가 되게 많아. 이 중에 누굴 말하는 건지 어떻게 아냐고. 약속을 해야겠더라. 얘는 얘야. 쟤는 쟤고 이렇게 매치업을 시키려면 약속이 돼 있어야겠다. 서로 블록체인처럼 서로 약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럼 뭐냐?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 반드시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단수니까 너도 단수. 네가 복수니까 너도 복수. 이렇게. 희서야 미안한데 지금 불 좀 켜줄래요? 쏘리 땡큐 고마워. 잘 안 보이시죠? 다 끄지 말고. 자, 여기 수일치. 여기 수일치. 수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죠? 또 뭐가 일치해야 돼? 성별이 일치해야겠죠. 성별.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탐 했는데 뭐 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범이 같은 아이들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여자 이름이 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탐은 원래 내 시라 그랬니? 탐 보면 쉬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시범이 이 질문하는 거지. 탐이 여자 이름.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라이 같은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성이 일치해야 된다. 또 뭐가 일치해야 돼? 하나 더. 인칭이 일치해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 그러니까 성별과 인칭이 일치한다는 것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저건 별로 볼 게 없고 실제로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수일치.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수일치를 신경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신경을 많이 못 써요. 학생들이. 왜 신경을 많이 못 쓰냐면 이런 게 있어. 이게 한국어랑 영어랑 약간 차이인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봐. 한국어는 수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강조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글쓰기를 할 때
그러니까 복수형보다 단수형으로 쓸 때 더 잘 읽혀. 생각해봐라. 우리는, 우리들은. 오케이? 어떤 게 그리 더 깔끔하고 잘 읽히냐면 우리는이 더 잘 읽혀요. 우리들은보다. 오케이? 너희들은, 너희는.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학생들은, 학생은. 이렇게 봤을 때도. 오케이?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복수임이 강조돼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단수형으로 썼을 때 조금 더 글이 쉽게 잘 읽혀요. 매끄럽게 읽히고. 그러니까 매끄럽게 읽히냐 잘 안 읽히냐의 차이는 내가 펼쳐놓고 소리내서 읽었을 때 술술술 읽히는 거. 근데 단수형으로 썼을 때 또 잘 읽혀요, 사실은. 오케이? 그런 게 약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어에서 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글을 읽었을 때 이 부분 좀 간과하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라는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선행사랑 대명사. 반드시 선행사가 먼저 나오고 대명사가 뒤에 나와야 되는 거죠. 또 너희가 배운 것 중에서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세 번째인데 사실은 세 번째는 관사거든. 관사인데 이게 아마 뭐 인강을 듣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대형 강의나 이런 것들 듣는 친구들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그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강의 나도 듣거든요. 여기 쭉 들어보면 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요. 잘 말을 안 하거든. 관사는. 왜냐하면 관사는 조금 위험해요. 사실은. 조금 위험해.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걸 이용하면 오히려 되게 독이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사는 종류가 두 가지잖아. 어떻게 두 가지냐면 부정관사랑 정관사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부정관사랑 정관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얘기를 잘 들어봐. 부정관사는 어나 언이 되고요.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더가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부정관사랑 정관사를 봤을 때 부정관사가 정관사보다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 때나 막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아마 우리가 아까 말했던 뭐 그런 중학교 때 어학원이나 이런 것들 다녔던 사람들 있으면 아마 중학교 때 어학원에서 관사라는 걸 따로 배웠을 거예요.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는데 부정관사는 의미가 이렇게 있고 정관사는 이렇게 있는데 뭐 악기명 앞에는 써야 되고 말아야 되고 운동명 앞에는 식사명 앞에는 뭐 군도국가 앞에 관공서 앞에 이딴 거지 같은 것들을 막 외우라 그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 양.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참 웃긴 일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위험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어나 언 그리고 더를 봤을 때 좀 애매한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더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선, 더 문 이렇게 쓰거든. 그럼 앞에 달이 한 번 나온 다음에 더 문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다짜고짜 더 문이라고 말할 때도 있다고요. 또 더 어려운 건 수식받는 명사는 정관사를 쓰거든요. 수식받는 명사. 예를 들어서 어떤 명사가 있는데 뒤에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수식을 해요. 그러면 정관사를 쓰게 되거든요. 이런 디테일하게 좀 다른 부분들도 존재해요. 물론.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거 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들었을 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피하는 편이야. 오케이? 왜냐하면 그렇게 보통 인간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되잖아. 어떻게 보면 몇만 명이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말했다가 오류가 생기면 그 사람은 은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잘 안 한다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요 10명 남짓 들어서 내가 은퇴를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 난 얘기하려고. 제한 조건이 있어요. 제한 조건은 뭐냐면 동일한 명사에 대한 지칭. 동일한 명사에 대한 지칭이라면 부정관사가 먼저 정관사가 뒤에요. 그럼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데나 써먹는 건 아니야. 동일한 명사에 대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에 책 한 권 있어. 이 얘기죠.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여기 있어. 책 있어. 내가 이 말을 할 때까지 너희는 이 책이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맞아요. 오케이? 몰랐잖아. 근데 이 책, 내가 책에 있다가 딱 말하는 순간에 진이 눈빛이 수상해. 새끼 이걸 탐내고 있는 것 같네? 이게 뭐라고 이걸 새끼 너 눈빛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거죠. 야, 탐내지 마. 그 책이 is 내 거다. 건들지 마. 이렇게. 오케이? 동일한 명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쓴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 문장에서도 너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근데요, 여기는 왜 더 테이블이에요? 왜 더 테이블을 썼습니까? 그럼 이 앞에 테이블이라는 게 나왔었던 겁니까? 그지 않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진이가 한 번에 이걸 쳐다봤다고. 한 번에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을 봤다고. 그 무슨 말이야? 상호 간에 진이도 나도 이 테이블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 교실에 테이블이 있다는 것 정도까지는 서로 알고 있었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서가 아닌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단서가 되는 건 동일한 명사에 대한 지칭일 때만. 요때에만 써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긴 해요. 이게 되게 자주 나오냐?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나오기만 한다면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일한 명사에 대한 지칭이라면 이 관사를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또 순서가 정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관사를 한 번 더 활용하면 돼요. 이 관사를 한 번 더 활용하면 뭐가 돼요? 부정대명사가 된다는 거죠. 부정대명사.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순서를 정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부정대명사가 뭐냐? 이 이야기를 가장 빈번하게 들은 수혁이가 얘 뭐라고 한다고요? 원. 얘 모르면 이제 싸대기 맞는 거야. 원. 그죠? 얘는 뭐라 그래요? 그죠? 다른 애. 다른 아이잖아. 다른 아이지. 그래서 일단 놔둬줘. 다른 아이. 근데 얘는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크기와 모양과 색깔 다 똑같으니까 그냥 주머니 하나 이렇게 뽑은 거야, 이렇게. 그럼 뽑아낸 거죠. 누가 잡힐 줄 몰랐어. 그냥 얘가 우연히 나온 거지. 불확실하죠. 불확실해요. 불확실. 부정.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이렇게요. 근데 모음이잖아. 오가 모음이잖아. 그래서 그래서 another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수혁, 얘는? The others. Other. 봐봐, 수혁아. 3개 남았잖아. 3개 중에서 내가 2개를 꺼냈어. 신에게는 아직 하나의 구슬이 더 남아있죠. 오케이? 그럼 얘는 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Others. 그러니까 어떤 조합이 나올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죠, 얘도. 불확실하니까 얘를 쓰면 안 되죠. 얘를 쓰려고 했는데 복수야. 그러니까 쓸 수 없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얘는 확실하죠.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확실하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the other.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글이 우리가 아까부터 봤던 이렇게 봤을 때 ABC를 봤을 때 절대로 만약에 여기서 주어진 글에 원이 나왔어. 주어진 글에 ABC를 보니까 A의 adults가 나왔어. 오케이? A의 adults가 나오고 B는 그런 단서가 없었어. C를 보니 D other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요. 오케이? C 바로 앞에 A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B가 어디 들어갈지 모르니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가 C보다는 앞에 있더라.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알고 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보기에서 C, A를 다 지워버리면 되죠. 오케이? C, A가 되는 부분을 싹 다 지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래? 속어법이라고 하잖아. 그죠? 겁나 있어 보이지 않냐? 이런 거 좀 해줘야 있어 보이잖아. 속어법 막 이런 거. 공시렁거리지 마. 자, 이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보기에서 빨리 C, A를 지우고 남는 거. 그걸 찾으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정할 수 있고, 이게 글의 위치를 찾는 문제에서도 공통적으로 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 혹시라도
another라는 표현이 있다면 another가 있고 여기에 one이 있고 여기에 the other가 있다면 혹시라도 혹시 극단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보기 2번과 보기 3번이 있잖아. 아니, 보기 5번이 있단 말이야. 그럼 정답은 최소한 3, 4번 둘 중에 하나. 5번까지 되겠구나. 3, 4, 5번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벗어날 수는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범위를 조금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정답이 무조건 나오냐? 그건 아니야. 한 방에 정답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를 가지고 탐정놀이 하듯 단서를 가지고 줄이고. 그러니까 너는 범인 그냥 범인처럼 생겼으니까 범인을 한 번에 잡을 수도 있죠. 너는 도둑이야 그냥. 얼굴에 써 있어 도둑이. 뭐 이런 물론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빼고 과학학원인가? 요번엔 아닌 것 같아. 오케이 과학학원 인정. 아닌 것 같아. 요번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부정대명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또 뭐가 있을까요? 5번째로. 순서가 딱 정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이름이나 직함 같은 것들도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이름이나 직함. 이름이나 직함이 단서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름이나 직함 이런 거다. 너희가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지문들을 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어떤 대학교에 어떤 교수가 맨날 이놈의 교수는 씨. 근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 뭐 생각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찾아봤어요? 찾아본 것까지는 아니야? 난 찾아봤는데 대부분 실존 인물이에요. 내가 찾은 거에선 다 실존 인물이죠. 그러니까 뻥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나 같은 또라이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논문에서 발췌를 많이 하죠. 실제로 논문 초록이나 논문 서문에서 발췌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진짜 실존 인물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토플 젊었을 때 22, 3살 이때쯤에 3살 아니겠다. 23살 군대 갔으니까 22살 막 이럴 때 어렸을 때 군대 가기 전에 토플 학원도 막 다니고 나도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토플 학원도 다니고 했었거든요. 토플은 라이팅 있잖아요. 토플 라이팅이 있으니까 라이팅 선생님이 항상 들어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 여러분 글쓰기를 할 때는 무조건 교수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교수가 실존 인물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교수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 있어요. 일단 어떤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더라. 그 주장은 너의 주장과 똑같아야 돼.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 교수의 주장을 마치 내 주장인 것처럼 막 이렇게 쓰면 된다. 막 글 쓰는 방법 막 이렇게 알려주시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왜 남의 말을 인용하죠? 그렇지. 내가 말하면 안 믿을 거잖아. 그잖아. 내가 정우한테 정우야 내일 눈 온대. 그럼 정우 눈빛 봐. 미친. 저 또라이 봐. 씨. 너 지켜본다. 막 이거 아니야. 그지? 근데 생각해봐. 야, 정우 내가 아까 네이버 뉴스를 네이버는 보면 안 되겠다. 네이버는 꺼지고. 구글 뉴스를 봤는데 정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눈발이 날릴 수도 있대. 라고 하면 아주 큰 신뢰도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한 건 구글을 뒤져보니까 서울대학교에 저명한 어떤 기상학과 교수가 이렇게 예측을 했어. 그럼 아까 내가 야 눈 온대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신뢰도를 쌓게 되죠. 그럼 인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신뢰도를 높이고 싶은 거죠. 내 주장이랑 일치하게. 그러려면 이 사람이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깔아야 되죠. 밑밥을 깔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진짜야 이렇게. 그러려면 뭘 먼저 해야 돼?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밑밥을 먼저 깔아야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야. 오케이? 우리 옆집 아저씨가 꺼져. 그런 거 없어. 그거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밑밥을 깔아라. 그러니 많은 정보, 그 사람 소개에 대한 많은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먼저 주고 나서 가는 거야. 오케이? 어느 대학교에 어떤 교수가 그 다음에는 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죠? 오케이? 이런 순서가 딱 정해지게 되더라. 됐죠? 6번째. 마지막이야. 6번째로는 어떤 지식이 또 어떤 단서가 또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의 변화.
그러니까 이 시간과 장소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게 되죠. 옛날에 어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고2 모의고사에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화가요. 딸 집에 놀러 갔어요. 내 딸의 딸, 손녀가 사고를 쳤어. 엄마가 말하는 거죠. 야, 벽 보고 서 있어. 딸이가 벽을 보고 서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날. 오케이? 그 다음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은, 이건 하나의 사건이잖아.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단서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날 밤 그 손녀는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녁을 먹는 동안에. 가 한 덩어리고 또 한 덩어리는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순서는 당연히 이렇게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이렇게 시간과 장소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꽤 큰 단서가 될 수 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봐봐. 이런 거. 근데 이거 있어요. 모든 지문에 이 6가지의 힌트가 골고루 완벽하게 다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 6가지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애들이니까 힌트를 얻으셔라. 여기서 어느 단서 힌트를 얻으셔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잠깐만 가볼게. 한 문제 넘겨보세요. 실제 문제를 한번 보죠. 56번. 실제로 우리가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6번. 자, 한번 보세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나만 하죠. 지금 여기 6가지 있잖아요. 이 6가지는 글의 순서, 글의 위치, 순서나 위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2가지 공통으로, 이 2가지가 단서가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사실 이제 엄연히 문제가 다르긴 하잖아요. 하나는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고, 하나는 위치를 정해야 되는, 엄연히 다르긴 하니까 큰 전략은 이렇게 6가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건데, 부분적인 책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제 순서를 정할 때 책략이 방법론적인 것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게 위치를 정할 때도 아주 작은 책략이 이제 각기전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책략이 이제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글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에서의 책략은 뒷문장이에요. 뒷문장. 여기서는 뒷문장을 보셔야 돼요. 희서야, 미안한데 정말 미안해. 그래. 네, 땡큐. 고마워. 그래. 다음 시간에 얘네들이 돈 모아서 맛있는 거 사줄 거야. 그 책임은 유일하게 여자친구도 있는 아이가 책임지고 음료수 하나 사다 줄 거야. 돈 걷어서. 생기면 아직 만난 다음에 민영이랑 아니 말고 호진아, 희석 것만 사면 좀 그러니까 예진이 것도 사야 돼. 알지? 돈 모아서 다음 시간에 사다 놔. 자, 됐죠? 자, 봐봐. 한번 가보자고. 첫 문장에 딱 뭐부터 나왔니? 동그라미 찍어 별표. but 그러나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연결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죠? 특히나 역접은 굉장히 큰 힌트가 돼요. 역접은. 왜냐하면 플러스 갑자기 마이너스 갑자기 플러스 이렇게 나오잖아. 오케이? 이런 부분. 연결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he potential problem. 잠깐만. 그러나 한 다음에 마이너스네. 그러나 마이너스. 맞습니까? 그러나 마이너스. 잠재적 문제가 있대요. With these exciting electronic platforms. 잠깐만 밑줄 치셔야죠. 어디? These exciting electronic platforms. 자, 단서가 2개씩이나 있죠. 어디요? 첫 번째 연결어. 두 번째는 어떤 거? 두 번째는 these니까 대명사. 그죠? 복수형 명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요 정도까지. 됐습니까? 가볼게요. 첫 문장입니다. contemporary는 되게 쉬운 단어예요. 템포가 뭡니까? 시간을 시간을 함께한다. 현대 예술가들은 have presented their views in lectures, interviews, essays, and a variety of novel format. 오케이?
노블은 여기서 노블이란 단어는 new, 새로운이란 형태입니다. 오케이? 새로운 포맷으로 아주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포맷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보여줍니다. 뒤에 이메일. 이메일을 딱 보는 순간 그죠? 이메일 보는 순간에 이메일, text and voice messages and other virtual public forums have all but replaced letters and journals. 오케이? 이런 애들을 대체하였습니다. 됐죠? 잠깐만, 여기까지. 대체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것들이 기존의 어떤 것들을 대체하였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1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안 된 이유는? 아직 모르네요. 뭘 모르죠? this exciting 안 나와서. 여기 나왔잖아요. 이런 거. 뒷문장 읽어봐야 알겠다. 아니죠. 일단 1번에 가능성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1번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함부로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라. 현대 예술가들은 새로운 매체, 새로운 포맷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 매체를 대체하였죠. 이 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얘가 더 좋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대체를 한 거잖아. 오케이? 대체되었다! 라고 하면 의도가 없는데 억지로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대체했다 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러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함부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생각해봐.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너희들의 마음 한켠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1번이 정답이 된 적이 없어. 이거나 글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에서 A는 문장 서두에 나오지 않아 라고 하는 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하죠. 그건 굉장히 편견이죠. 물론 수능 때 통해요. 참 웃기게도 수능에서 통해.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어떤 영어 선생님 보니까, 되게 유명한 영어 선생님 보니까 수능 전날 아이들 모아놓고 도표는 3, 4, 5번 중에 하나다 막 이렇게 막 알려주시고 막 그런 거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거의 점성술에 가깝다고 봐요. 아무튼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하죠.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함부로 배제하지 마라. 오케이? 그런 가운데 어딜 봐라? 뒷문장. 근데 봐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한 다음에 뒷문장을 봤어. 뒷문장을 봤더니 안 좋은 이야기가 막 나와. 1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뒤를 봤더니 그러한 매체, 새로운 포맷, 그 노블 포맷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 되게 좋고 아주 훌륭해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1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다시 어딜 보라고? 뒷문장.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뒷문장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뒷문장. 가볼게. 뒤를 보니까 Many artists have a sophisticated website with blogs, charts, and nowadays some social media account. 그냥 얘는 뭐다? 이 새로운 매체에 대한 추가 정보, 추가적인 거. 절대로 역접은 아니죠. 일단 역접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아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 있죠.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됐죠?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중요하죠. 뒤에 보니까 These new possibilities.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 벌써 들어요.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allows the audience, not just specialists. 그냥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to be informed. 우리 대중들이 informed 되어지도록 해준대요. 이걸 가능케 해준대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야. 뒤에 and to engage in meaningful dialogues with artists. 예술가와의 의미 있는 대화에 연루되도록 해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조건 플러스. 됐습니까? 뒤를 볼게요. 뒤에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보면 되겠죠? 뒤에 보니까 unlike tangible document. 여기서 tangible document라는 표현을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이렇게 떠올라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tangible이 뭐야? 손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너 이 이메일을 만질 수 있나요? 아니죠. 오케이?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대립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 대립적인 구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but이라고 하는 역접이 정확하게 존재하죠. 우리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어떤 거?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오케이?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뒤에 보니까 emails and other electronic textual, visual and audio materials may be deleted. 이게 삭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정말 그 이게 막 촬영해가지고 막 이런 원본 동영상들 막 촬영 예쁘게 해가지고 동영상 편집까지 잘 해가지고 막 해놨어. 근데 하드 뻥 났어. 이런 거죠. 이런 단점. 오케이? 단점. 됐죠? 더 안 해도 되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찾을 수 있죠. 자, 다시 봐봐.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했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하지 마시고 뒷문장을 보셔라. 이렇게.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뒤에. 56번 보세요. 56번. 자, 봐봐. 얘도 한번 해볼게. 자, 같이 한번 해보면 첫 문장 볼게요. 첫 문장. In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에서. 또 다른 연구에서. 앞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나 보죠? 그죠? 또 다른 연구에서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They were to judge the sound quality of audio cassette. 오디오 카세트의 사운드 퀄리티를 판단. 너 이런 거 하게 될 거야? 너 이런 일 하게 될 거야? 카세트 이런 거. 카세트라는 걸 알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여기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오케이? 응답하라 뭐 그런 거 보면 이제 이거 나오죠. 그죠? 그래픽 카드.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카세트 이렇게 넣어가지고 듣는 건데 많이 들으면 테이프가 늘어나가지고 애들이 랩하던 애들이 발라드 부르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이거. 근데 그런 거 다 고칠 수 있어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다시 쫄아들어요. 뭐 그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아실 거야. 아무튼 이런 거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그들이 카세트 테이프의 카세트의 사운드 퀄리티를 판단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라는 거죠. 오케이? 가볼게. When you repeat something, 당신이 뭔가를 반복할 때는 keep it to no more than 3 times. 한 3번 정도까지만. 3번 정도까지. 3번 정도까지. 오케이? 3번 정도까지. If you present your messages less than 3 times. 한 3번 이하로 당신의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면 it will not have a very strong effect.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오케이? 3번 하셔야 돼요. 3번. 1번에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실험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닌 거예요. 오케이? 별로 단서가 없잖아요. 얘. 그죠? 얘는 넘어가셔도 괜찮죠? 뒤에. If you present your message more than 3 times. 한 3번 이상 당신의 메시지를 보여주면 it becomes worn out and loses potent. 당신이 3번 이상 그것을 막 보여주면 그것은 worn out, 달아빠지고 potent가 뭐야? potent란 단어를 저거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뭐예요? potential. potential이 뭡니까? 잠재 능력. potent, 강렬함. 힘. 잠재력. 오케이? 잠재력. 오케이? 잠재력을 잃어버립니다. 됐습니까? 실험은 어디 있어요? 실험이 아직 없네요. 그죠? 뒤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a study. 잠깐 in a study. in a study. 어떤 한 연구에서. 됐습니까? 정답은 1번과 2번은 아닐 거예요. 됐죠? 한 연구에서 where 그 연구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네요. where children were shown 아이들이 보여졌죠. 보여졌는데 어떤 게 보여졌냐면 the same ice cream commercial over and over 반복적으로 아이스크림 광고를 애들한테 막 보여준 거야. 아이스크림 광고를 while 뭐 하면서 watching a cartoon 만화책 보면서 만화책을 보는 동안에 광고를 연속해서 계속해서 보여준 거죠. The children who saw the commercial 3 times 한 3번 이 광고를 3번 본 아이들은 actually wanted the ice cream more than those who had seen the commercial 5 times. 5번 들은 애보다 3번 들은 애들이 더 강하게 원한대요. 왜냐면 딱 3번까지만 하라고 했잖아. 3번이 넘어가면 강렬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딱 3번. 무슨 매직 넘버도 아니고 딱 3번까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딱 요 얘기까지. 됐습니까? 3번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실험에 대한 결과까지 다 나왔잖아요. 오케이? 결과까지 나왔으니까 괜찮죠? 들어갈 수 있어요? 뒷문장. What the researchers were really searching for, however. 그러나
그 연구자가 really searching for 진짜로 조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짜 하고 있는 것은 was the varying responses 다양한 반응입니다. 뭐에 대해서? After having heard the recorded message. 잠깐만. After having heard the recorded message. 그 기록된 메시지. 이게 뭐예요? 오디오. 이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정답 몇 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봐봐. 그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여기서 더 레코디드 메시지를 보는 순간 찾았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연결을 하고 나서야 오 그러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이 되게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단서를 찾아서 정답을 골라낼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되게 명확해야지만 이게 눈에 잘 보여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잘 보이고 능력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글을 읽었냐 아니면 난 단서를 찾을 거야 라고 해서 접근했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주셔야지 글을 읽힌다는 거죠. 됐습니까? 한 문제만 더 할게요. 58번 보세요. 자, 58번은 답을 찾아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답을 찾아보세요. 자, 답 골랐을까요? 딱 하나면 되죠. 딱 하나. 단서가 되는 거 딱 하나. 어디요? 그죠? 요거 찾으셨으면 돼요. 그러니까 서치라는 표현 언제 쓰는 거예요? 그렇게도 뭐뭐한 명사 이거죠. 서치 어혁명 이거잖아. 그치?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썼을 때 서치 어혁명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썼을 때 사실은 관사는 사라질 수 있죠. 왜 사라질 수 있냐면 얘가 복수가 되면 사라질 수 있죠. 또 하나 형용사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얘는 뭐 그냥 직접 쓰시거나 한정적 용법이니까 사라져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요. 허나 서치라는 표현이 사라지지 않죠. 그렇게도 뭐만. 그러니까 앞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러한 뮤턴트, 그러한 변종들을 선택합니다. 그럼 그 앞에 변종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데도 없다가 여기서 뮤턴트가 여기 처음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정답이 당연히 3번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것만 찾으셨으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 보여야 돼. 그러니까 지문이 조금 더 어려워져도 보여야 돼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요 지문이, 그러니까 그래 순서나 위치 정하는 지문들이 가끔씩은 그냥 옛날 얘기 같은, 그냥 하나의 사건, 예를 들어서 그냥 옛날 이야기, 곰돌이 부랑 뭐 이런 거, 그렇지? 피글렛도 나오고 이런 것이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거든요. 가끔은 있는데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굉장히 논리적인 글들이 많아요. 특히나 수능 완성 그 뒤에 이제 미니 테스트, 실전 모의고사 부분에 나오는 문제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고3 그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그러니까 9월, 10월, 6월, 9월 모의고사들 보면 꽤 어려워요. 찾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 어렵냐면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지문 이해가 안 돼. 근데 있잖아, 그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정답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건 별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어려운 지문들도 많이 보는 거, 이것도 필요한데 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단서를 찾아내기 위한 눈을 키워야 된다. 뭔 상관이에요? 내가 그 글을 이해 못했더라도 답만 찾으면 됐지. 어떻게 알아? 내가 맞추기만 하면 되지. 내가 100점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주시는 거 좋다. 됐죠?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순서 정하는 것도 좀 해볼까요? 순서 정하기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단락 순서. 자, 예를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위치를 정하는 글에서는 내가 하나의 책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뒷문장을 봐라. 이게 큰 단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글의 순서 정할 때 책략은 첫 번째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속어법. 겁나 있어 보이죠? 그냥 우리가 사용한 용어로 씁시다. 어떤 거? 모답 지우기. 결국은 오답 지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을 지우고 남는 게 정답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문장소도 안 되네? 지우고. B를 읽어보니까 문장소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럼 2, 3번 지워지는 거죠. 근데 C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 그럼 4, 5번 지워지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오답을 지우고 남는 게 정답이다. 오케이? 이런 식의 태도가 이제 꽤 쓸만하다는 거죠. 다른 이제 유형들보다 그래 순서 정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오답을 지우고 남는 게 정답이다. 이런 태도가 되게 쓸만해요. 상당히. 그죠? 속어법 하나 알아두시고. 근데 속어법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문장서두에 들어가면 안 된다를 지우는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A, B도 괜찮고 B, C도 괜찮고 A, C도 괜찮아요. 어떤 것이든 두 개를 잡으세요. 이렇게 두 개를 잡아내서 뭐 예를 들어서 A랑 C를 봅시다. 왜냐면 B에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어요. 구조도 너무 어렵고 너무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B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A랑 C를 보니까 어떻게 읽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읽더라도 C가 A보다는 앞에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보기에서 뭘 지우면 돼요? 보기에서 A, C를 다 지우는 거죠. A, C를 지우고 A, C를 지우고 A, C를 지우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잡아서 빨리 지워라, 얘도. 근데 때로는 이렇게 될 수 있죠. A, C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A, B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보니까 순서가 정해지더라. 이제 A가 B보다는 앞에 있어야 돼. 근데 B랑 C의 관계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두 개씩의 관계를 보더라도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이렇게 해서 빨리 지워라. 빨리 오답을 지우고 남는 게 정답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됐습니까?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순특강이나 순완성, EBS 교재들에 보면 최근에는 빈칸추로, 그래, 순서. 자꾸 빈칸이래. 그래, 순서를 정하는 문제에서 어떤 식의 느낌의 문제가 되게 많냐면, 최근 들어서 이게 진짜 많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적어볼게요. 뭐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뭐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그래, B는 뭔데? 그래서 C는 뭔데? 이렇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예전에 내가 이런 말 했잖아. 너희가 앞으로 읽는 글들 중에서 대립적인 구도가 나오는 것이 되게 많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주어진 글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의 대립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모습을 잘 보니까 선천적으로 언어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어떤 쪽에서는 아니야 후천적인 거지. 야 봐봐, 둘째들 봐봐, 말도 잘해. 첫째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지 흉내를 많이 냈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후천적이야, 학습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얘를 봤을 때 이게 주어진 글이야. 근데 ABC를 봤더니 A에서는 후천적이야 이렇게 했어요. 후천적이야. 근데 B를 보니까 반면 선천적이야. C도 선천적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A는 뭐에 대한 얘기지? B는 뭐에 대한 얘기지? C는 뭐에 대한 얘기지? 요렇게. 그래서 얘를 일단 이렇게 묶어야 되죠. 일단 이렇게 묶어야 되죠. 그 얘를 따로 떼어내야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A는 어떤 쪽이지? 그래서 A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건 되게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한 가지 주제라면 그래서 A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B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C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묶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보기에서 뭔 지워야 돼? B, C가 묶여있지 않고 A가 중간에 나오는 걸 지울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A가 보기 중간에 있으면 무조건 지워지는 거라고. 이런 게 지워지는 거라고. 요런 게 지워지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두 번째와 첫 번째는 이렇게 절묘하게 합쳐서 빨리빨리 지워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봐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어적인 능력도 되게 많이 필요하지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기술적인 측면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낼 것이냐, 답이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정답을 고르면 됐죠. 답이 나오면 된 거 아니야. 됐죠? 오케이?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가볼게. 실제로 얘를 한번 풀어보죠. 77페이지 66번입니다. 얘 하나 같이 풀어볼게.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같이 보니까 What it put onto our skin.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죠. 이 정도는 읽으실 수도 있어야 돼요. affect, 얘가 동사입니다. 됐죠? 우리가 우리 피부에 덕지 붙이는 거, 올려놓는 것, 이것이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줘요. Just as much as what we put in our body. 몸속에 집어넣는 거랑 몸 위에 덮어 씌우는 거랑. 잠깐만. 어떤 게 잡혀요? 요거 잡혀요? 요거?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죠? 괜찮죠? 요거? 뒤에.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 what we put onto our skin, 피부 위에 이렇게 놓는 것이 could affect our body more. 우리의 어떤 몸뚱아리에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필자는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A를 볼게요. A 보니까 when you consume something. consume은 뭐? 여기 consume something. 뭔가를 섭취했을 때. 잠깐 아니구나. 섭취했을 때, 맞네. sorry, 미안해. We digest it, and then our liver helps us to filter the nutrients to figure out if what we have consumed is usable for our body's good or not.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어서 막 소화를 시키면 막 소화를 시켜. And then, 그러고 나면 소화시키고 나서 우리의 간이, liver, 우리의 간이 그것을 막 영양분을 막 걸러내는 거야. 이걸 뭐 써먹을 때가 있는 거야, 어떤 거야?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는 거야, 어떤 거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걸 파악해낸다는 거죠. When our liver wants to get rid of an unusable nutrient or chemical, 막 간이 막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쓰레기를 먹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를 먹었네? Then 그러면 the main method of getting rid of it is through our stool, urine, and skin. 오케이? 배출해낸다는 거죠. 잠깐만. 그래서 결국 A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in에 대한 얘기죠. onto 아니고 in에 대한 이야기야. 오케이? in에 대한 이야기. 근데 in 집어넣어서 모두 한다?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좋고 마이너스라면 뭐 한다?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한다. 괜찮니? 오케이? 됐죠? 어이쿠. 잠깐 B 별표. however. 되게 중요해. 그래 순서 정할 때 연결은 되게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However, 그러나 what 잠깐 미안해. 바로 넘어가기 전에 A가 문장 서두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 않죠. 오케이? 왜냐면 나오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우의 생각 이거잖아. A는 원래 안 나와. 안 돼. 그럼 안 돼. 알지? 그럼 안 돼. 그죠? 그러나 what you put onto 잘 봐. 여기에 뭐가 나왔다고? 여기는 onto가 나왔잖아. 맞니? 그럼 B는 결국에 뭐에 대한 얘기예요? onto에 대한 얘기거든. 잠깐 여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A랑 B를 봤을 때 무조건 누가 먼저 나와야 된다? 무조건 A가 먼저 나와야 되죠. 맞아요? 우리가 첫 문장을 읽으면서 두 개가 대립적인 구도라는 생각을 했잖아. 오케이? 근데 연결어가 여기 달렸잖아. 맞니? 정우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있고 이게 서로 반대인데 however 여기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반대야. 얘가 뒤에 나와야 돼. 맞니? 괜찮아? 그럼 우리 이 생각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C로 바로 넘어가서 얘가 onto인지 in인지만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Those nutrients that our liver is in favor of using for the betterment or of our health. 잠깐만. 그만 읽어도 될 것 같은데 those nutrients.
도드 뉴트리언트? 도드 뉴트리언트?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C가 어디에 가야 돼요? A랑 붙어야겠네요. B는 맨 마지막으로 오고. 근데 A가 먼저 나와야 돼요? C가 먼저 나와야 돼요? 당연히 A가 먼저 나와야겠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잘 봐봐. 정답을 골랐잖아. 정답을 고르고 난 다음에 아니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라. 그게 뭔 상관이야? 이게 내신이야? 내신이면 알아야지. 내신이면 알아야 되지만 지금 뭐 어떻게 알아?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필요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하나 넘어가 보세요. 67번. 67번. 요것도 하나만.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봐봐. 첫 문장 있잖아요. 첫 문장만 좀 같이 읽을게요. 첫 문장만 같이 읽고 나머지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첫 문장 같이 해볼게요. Mood transfer by a facial expression and body language is so powerful that people doing it on a daily basis literally start to look alike. 문장 봐봐. Mood, 우리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mood transfer, 분위기의 전환이죠. 분위기의 전달이야. 내가 왜 동사인가 했다 그냥 명사로 넘겼어. 왠지 알아? 수가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합성어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전달됩니다가 아니라 분위기의 전달 이라고 봐야겠죠. 명사인 거야. 이해되세요? 잠깐 무슨 얘기 알겠죠? 수가 안 맞잖아. 그죠? By facial expressions and body language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 얼굴 표정이나 body language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전달한다는 것. 요렇게 수일치가 이루어지네. 그지? 그거는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강력해서 is so powerful, so powerful that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강력해요. that 그래서 people doing it 여기서 it은 그 말하는 거죠. on a daily basis 맨날 그거 하는 사람, 맨날 이렇게 표정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맨날 하는 사람들은요, start to look alike 비슷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주어진 글은 뭡니까? 표정이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를 가지고 분위기를 전달하는 건 굉장히 강력해서 맨날 하잖아. 닮아가요. 오케이? 답을 찾아보세요. 답을 골라보세요. 자, 확인해 볼까요? 사실 색깔로 조금 표시를 했는데, 일단 A에서 A 문장을 봤을 때 they가 먼저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they를 보자마자 A가 문장 서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주어진 글에 복수명사가 없어요. 맞죠?
복수명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가 문장 소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냥 쭉 따라보니까 뭐 서로 닮아간다. 그냥 이런 거지. 이제 뭐 부부. 응? 이제 부부를 봤을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 결혼한 지 오래됐으면 이런 정도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for the set taken on older age 나이가 좀 많이 든 사람에게서 찍어진 세트에 대해서는 그들은 they had no trouble. 그들이 어려움이 없었어요. Who was married to whom? 누가 누구랑 결혼했는지를 찾아냈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But for the pictures taken at younger age. 어린 나이, 젊은 커플이죠. 젊은 커플 찍어진 사진은요. Subject, 피험자들이 flunk the task. 그 과업에 실패했습니다. Married couple resemble each other. 결혼한 커플들은요, 부부는 서로 닮아가요. 우리 엄마가 싫어할 텐데. 아무튼요, 부부는 서로 닮아가요. 집에 가서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 둘이 닮았어. 엄마가 화를 낼 거예요. 저녁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자, therefore, 그러므로 닮아가요. Not because, 뭐 때문이 아니라 they pick partner who look like them. 닮은 사람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but because their features converge over the years. 수년이 걸쳐서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일단 A가 문장서도 아니다. 지우세요. 1번 일단 지우시고요. 됐습니까? B를 볼게. This. 이것은 테스트 되어집니다. With portraits of long-time couples.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럼 이것은 뭘까요? 주어진 글일 수 있죠. 주어진 글. 됐죠? 일단 여기서 오랜 long-time 커플의 사진을 가지고 테스트 되어집니다. 그 사진 여기서 촬영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딱 여기까지만 읽고도 A랑 B를 봤을 때, A, B를 봤을 때 무조건 누가 먼저 나온다? B가 A보다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A, B를 지우셔야죠. A, B 지우는 거니까 4번을 지우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지우셨죠? 좀만 더 읽어볼게요. One set of pictures were taken on their wedding day. 결혼식 날이에요. And another set 25 years later. 한 25년 후에. Presented with separate portraits of these men and women. Human subject. 인간 피험자들은 were asked, 요청을 받는 거죠. 질문을 받는 거예요. 요청받는 거죠. 뭐 하라고? To match them on similarity. 유사성을 가지고 매치업을 해봐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 요청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요청에 대한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여기서 혹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similarity가 나왔으니까 더 similarity?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더 similarity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닮아갑니다. 그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C는 어디에 나왔어야 돼요? A의 뒤쪽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순서 내는 B, A,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시면 된다. 근데 잠깐만, 여기까지 정답을 다 찾고 나서도 글의 내용을 혹은 이 글의 주장을, 요지를, 제목을 그딴 건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럼 몰라도 된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답만 고르세요. 답을 골라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99일 후에 고3 돼요. 오케이? 두 자리예요, 두 자리. 이제 세 자리가 아니야. 석 달 후에 고3 돼요. 석 달 후에 고3 되는데 답을 고르세요. 이게 진짜 실전이야. 이거는. 이 실전인 거예요, 실전. 답을 고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세요. 자, 보면 과제가 이 뒷부분. 요거 오늘은 두 파트예요. 파트가 두 개입니다. 문제 수가 근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어머나, 괜찮네 해서 조금 해볼만 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는 글을 읽어가면서 주제나 요지나 제목을 찾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조금 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이게 조금 더 재밌어요.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이게 조금 더 그래도 흥미가 생길 만한, 재미가, 답 찾는 재미는 있을 만한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요것들을 신경 써가면서 그래서 진짜 단서가 뭐지? 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풀어오시고 일요일 날 좀 보도록 합시다. 됐죠? 질문.